탐구 실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 가지, 선생님이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의 실험을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이거에 대한 기초 이론을 쪽지 시험을 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행평가에 반영한다고 했었죠. 그 맥락에서 오늘 첫 번째 실험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실험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실험을 어떻게 진행되고 이 실험에서는 어떤 이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쪽지 시험을 보게 될 그 형성평가 문제를 선생님이 공개를 하고 그 문제를 같이 풀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씩 한 번은 이런 식으로 이론 설명, 한 번은 형성평가에 대한 설명, 그렇게 해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를 오게 될 때쯤에 그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쪽지시험 하나는 그거였고, 두 번째 쪽지시험 뭐였냐면은 요 실험을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만들고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1학기 때 했던 수행평가를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실험을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좀 생각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실험 중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번에 봤을지 모르겠지만 오메 법칙, 저항의 직병렬,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 요 실험을 할 건데 요거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전자기 유도,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 통합과학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맥락이 없는 걸 하기보다는 그래도 통합과학 시험에 좀 필요한, 통합과학 시험에도 있는 부분을 좀 겹치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통합과학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기 부분이 완벽하게 이해됐다고 생각하는 가정하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1학기 때 포물선 운동을 어려웠던 이유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물리 지식이 완벽하게 이해된 상태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제시가 되니까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기유도를 하려면은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 부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오메 법칙 많이 들어봤죠? 자, 오메 법칙에 나오는 단어는 전압, 전류, 저항 요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할 거냐? 저항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래서 저항의 어떤 견인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그 부분을 실험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할 텐데, 자, 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안 다녔다고 생각을 하고 완벽하게 처음부터 기초 이론부터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마 전구에 전지를 연결시키면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자, 우리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죠? 꼬마 전구에 전류가 흐르면서 거기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스위치를 켜서 여기 불이 들어오는 이유는 분명히 여기에 전류가 흘러서 전류라는 게 흘러가지고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기초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류, 전압, 저항을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냐? 첫 번째, 전하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전하. 자, 전하는 뭐냐면은 전기적 성질을 뜻합니다. 전기적 성질. 자, 전기적 성질에 우리가 아는 거는 2가지가 있어요. 다 아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를 아주 외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양이라고 하죠. 얘는 외국말로는 마이너스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양전하, 얘는 음전하. 자, 사람한테는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화가 많이 나는 성질이 있고 즐거움을 얻는 성질도 있고 항상 밝은 성질도 있습니다. 근데 전기적 성질은 2가지밖에 없어요. 양성질, 음성질. 그래서 양전하와 음전하. 자, 그러면 이거는 성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양전하라는 물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전자라는 물질은 얘는 음전하의 성질을 띠는 놈인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배웠죠. 뭐 Na 플러스라는 나트륨 이온은 얘는 플러스의 성질, 양전하를 띠는 물질인 겁니다.
자, 전자는 물질이고 그 전자의 성질이 음이라는 거고, 이 나트륨 이온도 물질이고 그 나트륨 이온의 그 성질이 양이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음성질하고 양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음성질하고 양성질하고 개수가 똑같이 있는 물질은 퉁쳐지니까 중성 같다, 그냥 중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음성질하고 양성질하고 많은 것 중에서 양성질이 조금 더 많으면 그 물질은 양의 물질, 음성질이 더 많으면 그 물질은 마이너스 물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전하가 둘 중에 하나겠죠. 움직이거나 정지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이 전하가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냐? 이거를 전류라고 해요. 이 전하가 정지해 있는 걸 뭐라고 하냐? 이거를 정전기라고 합니다. 우리 정전기 많이 들어봤죠? 정전기는 전하가 고정되어 있는 거고, 전하가 움직이면 전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류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 I라고 해요. 자, 이 학문의 발달이 우리나라에서 했으면은 뭐 저거를 지읒이라고 할 텐데, 이제 저 학문은 분명히 영국에서 발달했습니다. 영국에서 발달해가지고 전류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기호로 뭐라고 하냐? I라고 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I는 전류의 그냥 기호 약자입니다. 약자. 영어로 I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위가 있는데 그 단위가 뭐냐?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자, 예를 들어서 속도는 V라고 하고 단위가 미터 퍼 세크죠. 자, 질량은 M이라고 하고 단위는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영어 이름하고 단위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전류는 뭐냐? 전하의 흐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전하의 흐름이고, 좀 자세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일정 시간 동안 도선의 단면적을 흐르는 전하의 량, 이게 전류입니다. 전류. 자,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도선이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뚝 잘라보니까 단면이 나오죠. 자, 물에 수로가 있다면은 수로에 흐르는 것은 물이죠. 도선에는 전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 전하들이 이렇게 흐르면은 선생님이 전류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단면, 그 특정 시간 동안 이 단면을 통과하는 이 전하의 개수를 우리는 전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전류는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전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진부한 방법으로 전류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랑 비슷하게 비유할 거냐면 물하고 한번 비유를 해볼 거예요. 물하고 전류하고 물의 흐름하고 전류의 흐름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울게요. 자, 여기 보시면 땅바닥이 있는데, 자, 이게 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 물은, 이게 물 웅덩이가 아니라 물 줄기가 이렇게 있어요. 뭐 강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높이가 다 똑같아요. 물이 흘러가요? 안 흐릅니다. 자, 물은 질량입니다. 자, 물은 질량이에요. 자, 질량이라는 놈은 이렇게 있으면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뭐가 생겼기 때문에? 높이의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자, 이거를 유식한 말로 위치 에너지 차이라고 하는데, 위치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고, 자, 높이의 차이가 생기면 물이 흐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물이 안 흘러. 얘는 뭐가 없기 때문에? 높이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높이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생목으로 하겠습니다. 높이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높이의 차이를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높이의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은, 이거 참 손해가 뭐야 이거? 잠시만요. 자, 높이의 차이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높이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 중에 우리 인간이 발명한 게 뭐가 있냐면 펌프라는 게 있어요. 자,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 여기다가 뭘 만드냐? 이렇게 펌프를 만들 겁니다. 자, 펌프를 만들면 이 물이 올라가죠. 물의 높이가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물이 좀 가다가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요 높이만큼. 자, 물이 그냥 높이 차이가 없으면 물이 안 흐르는데 펌프에서 물의 높이를 올려버리니까 자, 뭐를 올렸습니까? 물의 높이를 올렸습니다. 물의 높이. 물의 높이를 올리니까 높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릅니다. 자, 그러면 펌프에 의해서 올라간 높이를 빨간색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를 들어 3m 올렸다. 그럼 빨간색이 3m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3m 지점이죠. 자, 3m 지점에서 0m 지점으로 물이 흘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냐? 0m 지점이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빨간 곳하고 파란 곳이 높이 차이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뭐가 흐릅니까?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쭉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 근데 물이 흐르는데 여기에 물이 완벽하게 흐르느냐? 절대 완벽하게 흐르는 건 없어요. 항상 뭐가 있냐면 방해하는 요인이 있어요. 이렇게 후룸라이더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거칠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그게 방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놈이 뭐냐? 물레방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이 흐르면서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그럼 물레방아가 돌아가긴 하지만 그 자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긴 해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 물의 흐름을 방해. 이거를 물의 흐름을 저항한다고 해봅시다. 저항. 자, 봅시다. 그러면 이걸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물은 언제 흐릅니까? 높이 차가 생기면 흐릅니다. 근데 그 높이 차를 만들어주는 놈이 뭡니까? 펌프. 자, 그리고 높이 차에 의해서 물이 흐를 때 그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뭡니까? 여기서 물레방아가 되겠죠. 자, 전화도 똑같습니다. 전화도 똑같아요. 선생님이 여기 도선을 가져왔는데, 자, 그냥 도선이에요. 이런 도선 중학교 때 많이 봤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전류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이렇게 해놓으면. 자, 이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전류가 안 흐릅니다. 왜 안 흐르냐? 자, 봅시다. 자, 이제 위에서 바라볼게요. 자, 지금 그냥 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금 요게 이거야. 흘러 안 흘러? 안 흐릅니다. 자, 물이라는 놈이 높이차가 있을 때 물이 흐르듯이 전하도, 이 안에 있는 전하도 뭐가 있어야 되냐? 전기적인 높이차가 있어야 돼요. 전기적인 높이 차가 없어. 전기적 높이 차가 없으니까 당연히 전하가 흐르질 못합니다. 여기까지 보이나 모르겠네요. 전하가 흐르질 못합니다. 전기적인 높이차가 없으니까 전하가 흐르질 못해요. 자, 그러면 물의 높이차가 없으니까 물의 높이를 줬듯이 여기도 전기적인 높이 차이를 주는 뭔가가 있으면은 전류가 흐르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 이렇게 그려.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이게 뭡니까? 건전지입니다. 건전지. 자, 펌프가 높이 차이를 만들었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건전지가 전기적인 높이 차이를 줍니다. 그 전기적인 높이 차이를 뭐라고 하냐? 전압이라고 해요. 전압. 자, 전압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V라고 하고 단위는 볼트입니다. 얘는 문자가 다르니까 안 헷갈리는데 얘는 비슷해. 얘는 이름도 V고 단위는 볼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는 쉽게 말하면 뭐냐? 전류가 흐르는 뭐가 되는 거야? 원동력이 되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원동력. 좀 유식하게 말하면 얘는 뭐라고 하냐? 전기적 높이 차이라고 말하고, 이걸 더 유식하게 말하면 뭐라고 하냐?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차이라고 말합니다.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차이라는 이 어려운 말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고 그냥 전기적 높이 차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0m였는데 여기를 4m까지 올렸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는 4m의 높이 차이가 난 거죠. 그러면 이 건전지가 예를 들어서 10V 차이야. 그러면 몇 볼트의 위치 차이를 줬다는 거야? 그렇지. 여기는 0V, 여기는 10V. 10V의 높이 차를 상승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승이 되면은 10V 3m가 쭉 연결되어 있듯이 이 빨간색은 다 몇 볼트야? 10V. 이거 다 10V. 여기도 10V. 자 그러면은 건전지를 만나기 전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0V. 여기는 딱 파란색 0V. 여기도 0V. 자 그러면 요거 뭐 이건 알잖아 솔직히. 이거 뭐야? 저항이야 저항. 이게 뭐냐면은 저항이야. 저항은 기호로 뭐 이런 식으로 쓰죠. 저항이야. 자 여기에 빨간색 파란색 높이 차이에서 물이 흐르고 저항이 있듯이 여기도 10V 0V 전기적 높이 차이에 의한 그 사이에 저항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흐를까? 높은 데서 낮은 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럼 여기만 전류가 흐르냐? 아니죠.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돼. 이렇게 흐르게. 자 그러면 어디가 10V로 높아지고 어디가 0V로 낮아 있냐? 자 건전지를 보면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우리가 플러스극 이걸 압니다. 자 여기가 플러스극, 여기가 마이너스극 건전지죠. 그래서 건전지는 플러스극 쪽이 전압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높아진 거에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저항이 다 같을까? 다르겠죠. 자 물레방아는 더 뻑뻑한 물레방아도 있을 거고 뻑뻑하지 않은 물레방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항도 큰 저항이고 작은 저항이 있겠죠. 그러면 저항도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어. 자 저항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 R이라고 합니다. 레지스트 들어봤어. 저항. 그리고 단위는 뭐냐? 들어봤죠. 옴이라고 합니다. 옴. 자 100옴짜리 저항이 있고 1옴짜리 저항이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전류가 흐르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100옴짜리가 더 흐르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는 저항이 있고 그 저항의 값에 따라서 전류를 더 흐르게 하냐 못 흐르게 하냐가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 배웠어. 뭘 배웠냐? 전류가 흐르는 원인은 뭐야? 건전지에 있는 전압의 형성이죠. 그 다음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은 뭐야? 저항이죠. 그러면은 전류라는 값은 전압이 커지면은 커지고 저항이 커지면은 작아진다. 자 이게 옴의 법칙입니다. 자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얘가 커지면 당연히 얘도 커지겠죠. 얘가 커지면은 분모가 증가하니까 얘는 작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전류라는 게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르고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더 덜 흐른다. 이게 뭐나? 옴의 법칙. 옴의 법칙. 그래서 옴의 법칙을 이렇게 쓰면은 분모 써야 이게 짝대기 하나 더 그려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얘를 여기로 넘겨서 뭐라고 많이 써? V는 IR 이렇게 씁니다. V는 IR. 이해돼요? V는 IR.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내가 확대해서 여기에 전류가 몇이 흐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저항은 우리가 2옴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2옴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 지울게요. 확대를 해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가 빨간색이고 여기는 파란색입니다. 자 빨간색인 부분은 지금 몇 볼트야? 10V 부분이고 파란색인 부분은 지금 0V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저항은 몇 옴이야? 2옴입니다. 자 우리 옴의 법칙 V는 IR 딱 써 제끼고. 자 이 저항에서 전압 차이가 몇 볼트입니까? 그쵸 10V. 전압 차이가 10V잖아. 이 전압 차이, 높이 차이. 자 그 다음 저항은 몇 옴이야? 자 2옴이야. 자 10은 2 곱하기 뭐가 10이야? 그치. 그래서 전류가 뭐가 돼? 5A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도선에는 전류가 몇 암페어 흐르는 거야? 5A 흐르는 거야. 여기도 5A, 여기도 5A, 여기도 5A, 여기도 5A, 여기도 5A, 여기도 5A 다 흐르는 거야. 왜? 물이 흐를 때 호수가 바뀌지 않으면 거기 흐르는 물의 양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똑같아요. 여기서 5A가 흐른다는 건 여기 다 몇 A가 흐른다? 5A가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V는 II라는 옴의 법칙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다 써도 되는데 선생님은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로 좀 옮겨볼게요. 자 V는 IR에서 이 V가 뭐냐? 저항의 양단. 자 이게 양단이야. 저항의 양단에 걸린 전압 차이를 말합니다. 전압 차이.
그러니까 전압 차이랑 전압이랑 비슷한 말이야. 원래는 전압 차이라고 해야 맞는 말인데 그냥 전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다음 이 R은 뭐야? 이 R 그 저항,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저항을 말하는 거. 이 I는 뭐야? 그 저항을 통과하는 전류 값을 말하는 거야. 그 저항을 통과하는 전류 값. 이게 오메 법칙입니다. 이해돼요? 이게 오메 법칙.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오메 법칙만 배우는 건 아니야. 우리는 중2 때 이거 많이 했잖아. 우리 오메 법칙 하는 게 아니라 중2 때 내용 좀만 더 복습을 해보고. 자, 그러면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야, 저항이라는 거는 뭐에 의해 결정이 되는가? 저항이라는 건 뭐에 의해 결정이 되는가? 자, 여기 있는 물질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거는 기호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S 단면적이라고 합니다. 단면적. 그 다음 얘는 뭐야? 이 저항의 길이가 되는 거야. 자, 생각을 해보세요. 단면적이 굵어. 그러면 저항이 클까 작을까? 작겠죠. 왜 작아? 크니까 들어가기가 쉽잖아. 근데 단면적이 작아. 그러면 전하가 통과를 많이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항이 큰 거겠죠. 자, 이 길이 길수록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쁘죠. 왜? 길으면은 더 많이 통과해야 되잖아. 그러면 저항이 큰 겁니다. 길이가 짧으면 금방 통과하니까 저항이 작은 거겠죠. 자, 그래서 저항은 뭐에 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 단면적이 크면 저항이 작아지고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집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단면적, 똑같은 길인데 하나는 굴이고 하나는 은이고 하나는 금이야. 그럼 뭐가 달라? 물질이 다르지. 물질. 자, 물질이 다른데 얘하고 얘가 똑같다고 저항값이 같겠어? 다를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구리, 은, 금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그 특정적인 값이 있을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 기저항이라고 해. 자, 기저항. 자, 이거 뭐 이상하게 썼는데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걸 글이 썼는데 뭐라고 읽냐면 로라고 읽어. 로라고 읽고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 비저항이라고 말해. 비저항. 자, 비저항은 뭐의 특징? 물질의 특징이야. 자, 그럼 구리의 비저항, 은의 비저항, 금의 비저항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똑같더라도 비저항이 더 큰 놈이 저항이 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실험의 목표가 뭐냐면은 이 비저항의 값을 추론해 보는 거야. 이 비저항의 값을 한번 알아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참 판서가 복잡한데 선생님이 정리된 판서를 또 올리겠습니다. 또 올릴 테니까 그거를 보셔도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직접 판서를 하고 싶으면은 이걸 보고 알아서 판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울게요. 자, 정리를 하자면, 자, 뭐가 있습니까? 전하라는 게 있다. 전기적 성질을 좌우하는 전하라는 게 있다. 자, 그 전하가 흐르면은 뭐라고 한다? 전류라고 한다. 근데 전하가 흐르려면은 전기적인 높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 전기적 높이 차이를 뭐라고 한다? 전압이라고 한다. 그럼 전압에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를 방해하는 요인이 뭐다? 저항이다. 그러면 전압과 전류와 저항을 어떤 연결이 되어 있나 그걸 알아낸 식이 오메 법칙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알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은 꼭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류의 방향이랑 전자의 방향이랑 반대지 않나요?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뭐 이쪽으로 가고 뭐 전하는 이쪽으로 뭐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 선생님이 좀 추가 설명을 하자면은, 자, 전류는 뭐 기준이냐면은 플러스 전하 기준이야. 자,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뭐 배웠어? 실제로는 플러스는 핵이어서 가만히 있고 전자, 마이너스인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마이너스가 움직이는 거는 플러스 움직인 거랑 반대니까 마이너스 움직인 건 반대로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라고 배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거 잊으셔도 됩니다. 잊으셔도 되고, 왜 그러냐? 오메 법칙이 오메 법칙이 알아지기 전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게 나오고 전류와 전압, 저항 개념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전자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냥 굴이 뭔가 도선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뭔가 물질이 있고 그것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상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단어는 아직 전자가 발견되기 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전류의 방향이랑 전자의 방향이랑 반대지 않나요? 이런 거는 아직 질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도선 안에는 플러스가 있고 그 플러스가 움직이는 방향을 뭐라 한다?
전류의 방향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인류가 전자를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자, 그럼 우리는 무슨 실험을 할 거냐면은 요거를 할 거예요. 자, 이거 보입니까 이거? 자, 이게 뭐냐면은 어떠한 미지의 뭐라고 해야 돼? 미지의 관 같은 겁니다. 관. 자, 이거의 저항을 측정해서 요 놈의 비저항을 측정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저 끼다란 짝대기를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런 다음에 내가 도선을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여기 전류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안 흐르죠? 왜? 뭐가 없으니까? 전압을 상승시키는 건전지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건전지를 달아야 되는데 우리 복습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자, 건전지의 기호 이렇게 쓰죠. 여기가 끼다란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 뭐가 흐릅니까? 전류가 흐르죠. 어디서 어디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그 이유는 여기가 전압이 상승되어 있고 여기는 전압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상승된 곳에서 떨어진 곳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리고 얘를 기호로 하자면 여기는 요거를 저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뭡니까? 이 부분에 전류가 안 흐릅니다. 왜? 여기서 여기로 전압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흐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무시하고 여기서부터 여기만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만약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전압을 안다면 V는 IR, 오메 법칙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죠? 저항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길이를 자로 재고 요 단면적을 우리가 측정한다면 뭐를 알 수가 있어? S와 L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저항은 비저항에다가 S와 L분을 나눈 요 값이 저항이지 않아. 그러면 봐봐. 얘 알고 얘 아니까 이제 얘를 알게 됐어. 이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은 측정을 통해 알 수 있어. 그럼 뭐만 남아? 얘만 남죠. 그럼 우리가 이 로를 직접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요 실험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자, 길이를 측정해야 되는데 길이. 자, 우리는 길이를 뭘로 할 거냐면은 그냥 10cm로 하겠습니다. 10cm. 자, 그래서 이 길이가 10cm가 되도록 여기와 여기에 양단에 집게도선을 연결하는 거야. 만약에 얘를 여기다 연결하면은 저항의 길이가 10cm가 아니라 10보다 더 커지겠죠. 딱 10에 맞게 딱 거기를 연결하는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물리를 많이 선택을 안 했겠지만 선택을 한다면 자, 이게 뭐냐면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잡니다. 자, 얘를 줄여가면 줄여갈수록 아주 미세한 길이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요 아까 봤던 요 놈의 단면적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단면적 어떻게 측정하냐? 자, 얘를 확대해 봅시다. 얘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한 길이는 뭐가 돼? 요 길이가 되지. 이 길이. 그럼 이 길이를 뭐라고 해볼까? 이 길이를 뭐라고 할까? C라고 하면 C. 이 길이를 뭐라고 하면 일단 해봅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요 놈을 나누기 2 한 다음에 여기다가 파이 반지름에 제곱하면은 단면적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전압하고 전류를 알아야 돼. 그럼 전압하고 전류를 알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측정 도구가 있어야겠지. 그 측정 도구가 뭐냐? 이렇게 그립니다. 이것도 중학교 때 봤을 겁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전압계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하면 전류계라고 합니다.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거, 전압계는 전압을 측정하는 거. 자,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봤죠? 물론 우리는 고등학교니까 이렇게 생긴 허접한 옛날식의 전류계는 측정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전자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전류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건 아마 이걸 겁니다. 자, 그럼 전류계와 전압계를 여기다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중학교를 열심히 다녔다면 이거 아실 텐데. 자,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 병렬로 연결해야 되고, 얘는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 직렬로 연결해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그릴게요.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내가 여기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알고 싶어. 그러면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도선을 끊은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전류계를 딱 다는 거야. 이게 직렬로 연결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측정이 돼. 그러면 전압계를 병렬로 연결하는 건 뭐냐면은 전압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전압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압계에다가 이 집게 도선을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그걸로 알고 싶은 그 두 부분을 이렇게 찝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의 전압 차이가 여기 측정이 되는 거지. 이게 병렬로 연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요로 가져와 볼게. 자, 우리가 그럼 실험 어디까지 했어? 일단 10cm를 딱 구했어. 그 다음에 집게도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했어.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 뭘 알아야 되냐? 여기와 여기 사이의 전압 차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전압계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으니까 얘를 끊고 여기다가 전류계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측정되는 값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되며 여기에 측정되는 값이 요 사이의 전압 차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V는 IR이니까 R은 I분의 V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 알고 얘 아니까 얘 나오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얘가 나와. 그치?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아까 구했잖아.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 계산해보면 이제 이 비저항이 나온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비저항 값을 추론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하면 좋을 텐데 직접 못해서 좀 아쉽지만, 자, 그러면 결과값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냥 계산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그냥 미지수로 한번 해볼게요. 자, 금속선 A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 길이를 딱 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실험을 했어. 그러면 그 금속선 A의 길이를 뭐라고 할 거냐? 길이를 우리가 D라고 하면 D. 자, 길이를 D라고 하면 돼. 이거를 L이라고 하지 말고 미지수 D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D라고 한번 쓸게요. 자, 그럼 금속선 A의 질은 어떻게 구하냐? 자, 지금 요 사이의 길이를 측정해서 버니어 캘리퍼스를 가지고 그 길이를 우리가 C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름이 C니까 요 위에다 쓰세요. 금속선 A의 단면적은 뭐가 되냐? 이 C를 반으로 나눈 2분의 C의 제곱 파이 R 제곱 이렇게 하면은 단면적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 길이는 D가 되고. 자, 그렇게 해보니까 전압이 A라는 값이 나왔고 전류는 B라는 값이 나왔어. 자, 그러면 지금 A, B, C, D라는 우리가 측정한 걸 가지고 비정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뭘 하면 돼? V는 IR, 옴의 법칙을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저항은 I분의 V니까 우리가 지금 측정한 걸로 따지면 지금 저항은 B분의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저항을 가져와서 저항은 그놈의 비저항에다가 단면적 분의 길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측정한 거에 대입해 보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비저항은 단면적이 뭐야? 파이 2분의 C의 제곱분의 길이가 D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바로 요 놈이 저항 요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아는 걸로 치면은 B분의 A가 되겠네. 그죠? 그럼 뭐만 남아? 요 비저항만 남겠지. 비저항. 그래서 요거를 다 아니까 얘를 계산해보면 넘겨서 계산해보면 비저항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비저항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선생님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지수를 놓으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뭐 2이고 3이고 뭐 1이고 뭐 5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미지수를 둬가지고 어려워 보이지만 여기에 만약에 진짜 값이 들어가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비저항을 측정하는 실험에 대해서 배웠고 중학교 2학년 때 내용을 좀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위 실험을 통해 추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자연의 규칙성은 뭐가 있냐? 뭐 별거 아니야. 우리는 우주 온매 법칙 지금 자연의 규칙성을 좀 알아내었고 그 다음 뭐가 있냐? 뭐 저항은 뭐 단면적과 길이의 반비례 비례한다라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알고 나서 확인해보는 식으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자,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또 무엇이 있을까? 자, 지금 우리가 저항에 영향을 주는 걸로 비저항, 그 다음에 단면적, 그 다음 길이 이렇게 했는데 다른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온도. 자, 우리가 핸드폰을 쓰다 보면 핸드폰이 어떻게 돼? 뜨거워지죠? 그러면 뜨거워진 구리선이랑 그냥 구리선이랑 과연 저항이 똑같을까? 다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저항해 주는 요인은 아주 다양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매 법칙이 뭐야? 오매 법칙. 오매 법칙에 의하면은 V는 IR이잖아, 그지? 근데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성립이 안 되는 물질들이 진짜로 있어. 그래서 오매 법칙이 성립이 되는 물질을 우리는 온물질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금속은 온물질이야. 그러니까 그냥 다 그런 식으로 그렇겠구나 하고서 오매 법칙을 쓰는데 실제로 여기다가 나무 갖다 놓고선 V는 IR 하면은 나무라는 그 물질은 오매 법칙이 아마 성립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매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2차 실험을 설계할 때 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실험을 구성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힌트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금 비저항을 구해보는 실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대한 아주 쉬운 형성평가를 한번 풀어보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